정혜진은 소파에 앉아 텅 빈 벽을 바라보며 손에 쥔 찻잔을 내려놓았다. 차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그녀는 먹지도 않은 채 몇 시간째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방 안에는 고요함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정적이 감돌았다. 그녀의 마음속은 폭풍처럼 요동쳤고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도는 동안 시간은 무의미한 궤도를 돌고 있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손에 든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알림은 없었다. 시어머니를 차단한 이후 그녀의 삶은 고요해 보였지만 이상하리만큼 어딘가에서 날성 그림자가 서성이는 듯했다. 내가 정말 잘한 걸까? 시어머니가 진짜 뭔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그녀의 눈빛은 차디찬 겨울 새벽처럼 얼어붙어 있었다. 한순간마다 떠오르는 의문과 죄책감에 그녀는 더 깊은 늪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장면이 그녀의 내리를 강타했다. 과거 시어머니의 섬뜩했던 말들이 그녀의 심장을 움켜쥐는 듯 했다. 내가 우리 동욱이 망가뜨리는 거야. 내가 그렇게 살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이 나는 거 몰라? 내가 이래서 병에 걸린 거잖아. 다 내 탓이야. 정자는 항상 목소리 한 톤을 낮춰 차갑게 그렇게 말하곤 했다. 마치 어떤 증거를 든 것처럼 확신에 가득 찬 얼굴이었다. 간혹 위협적인 침묵이 이어질 때도 있었다. 그 침묵은 말보다 무서운 마치 무언가 터질 듯한 허공의 칼날 같았다. 혜진은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겪을 때마다 자신이 나락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숨통이 막혔다.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용기를 내어 끊어내기로 결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스스로의 결정이 올바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아니, 확신해야 그나마 그녀가 버틸 수 있는 작은 위안이라도 될 터였다. 그러나 현실은 잔인했다. 혜진은 자신이 그녀의 인생의 독재자로 자리 잡은 누군가를 외면한 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다. 문득 저쪽 방에서 남편 이동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혜진, 상담 예약 이번 주 금요일이라고 했지? 근데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 너무 괴로워. 그녀는 즉각 몸을 돌려 방으로 걸어갔다. 이동욱은 책상에 놓인 서류를 가만히 바라보다 턱에 손을 괜 채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는 성격이 온화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지만 내면은 오랜 시간 상처로 가득 찬 채 방치된 사람들이 느끼는 깊은 공허함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상담받는 거 잘하고 있는 거야. 처음엔 누구나 힘들어해, 자기야. 혜진은 조심스레 그의 어깨를 감싸며 진심으로 말했다. 그러나 동욱은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근데 우리 엄마 말이 어느 정도는 맞는 거 아닐까? 엄마가 이렇게 괴로운 건 다 내 탓이잖아. 내가 너무 무심해서. 혜진의 속이 끓어올랐다. 시어머니 김정자가 평생 남편의 마음에 심은 죄책감이라는 씨앗이 뿌리를 내려 끝도 없이 자라난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녀는 즉시 화를 낼 수 없었다. 동욱이 지금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온몸에 박힌 죄책감이라는 가시를 손으로 하나하나 뽑아내듯 그는 지금 자신의 어두운 과거와 맞서고 있었다. 이럴 때마다 그녀는 더 이상 정자의 감정적 지배를 허락할 수 없다고 다짐했다. 혜진은 시어머니와 자신을 완전히 단절한 결정을 절대 후회하지 않아야만 했다. 그가 직면하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은 사실 그 자체로 정자에게 또 다른 연료로 쓰여질 것이 분명했다. 혜진은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다. 답은 명확하게 내려지지 않았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도덕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볼 때 올바른 선택일까? 하지만 매 순간 남편을 망가뜨리고 자신에게 반격을 가했던 그녀의 기억이 마치 사슬처럼 혜진을 얽어맸다. 스스로를 보호하고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을 구한다는 건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문득 그녀는 과거를 떠올리며 긴 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정자를 차단하기 전 마지막으로 나눴던 통화가 떠올랐다. 그날 혜진은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어머니라고 말하며 통화를 강제로 끊었다. 통화 종료 후 정자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말은 마치 무의식처럼 남아 머릿속을 울렸다. 이게 끝일까? 아니면 시작일까?
그녀는 불안이 가득한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무거운 밤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어딘가에서 희미한 서광이 깜빡이는 듯한 느낌도 들었다. 자신은 정말 옳게 행동했을까? 시어머니와 끊어진 그 선으로부터 평화가 올까 아니면 새로운 전쟁이 시작될까? 결혼의 시작은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정혜진은 그동안 기다려왔던 안정감과 행복을 남편 이동욱과 함께 찾아가는 과정에 있었다. 동욱은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드러내지 않는 편이었지만 상대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데에는 누구보다 성실했다. 혜진은 그런 동욱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결혼 전 그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문제의 시작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동욱의 어머니 김정자는 결혼 전에는 비교적 온화한 모습으로 두 사람의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며느리가 될 혜진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었고 겉으로 보이는 친절함으로 혜진을 편안하게 했다. 우리 동욱이랑 잘 지내줘요. 이왕이면 자주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 더 좋고요. 당시 김정자의 말은 그저 평범한 시어머니의 바람인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것은 며느리로서 혜진이 답을 해야 할 문제, 그리고 통과해야 할 시험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되었다. 결혼 후 수개월이 지나면서 김정자의 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끊임없이 연락을 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너희 뭐하고 있니? 라며 안부 전화를 걸어오거나 늦은 밤 혜진과 동욱의 집을 찾아와 불쑥 앉으며 장문의 이야기를 늘어놓곤 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녀의 태도는 회를 거듭할수록 문제를 넘어 적대적이고 조작적인 성격으로 변질되었다. 동욱이가 요즘 왜 이렇게 나를 멀리하는 것 같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었나요? 내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갔다 왔는데 의사 말로는 그냥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대요. 그런데 나는 내가 우리 아들 볼 시간조차 아까워하는 것 같아서 그런 스트레스가 오는 것 아닐까 싶어. 처음에는 단순한 일이었다. 혜진은 그저 남편과 선을 잘 지키며 거리를 둬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김정자는 쉽게 선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번 눈치를 주고 비난의 화살을 돌리며 사람들의 적당한 선을 무력화시키는 재주가 있었다. 김정자는 특히 동욱이에게는 마치 세상의 짐을 모두 떠넘기는 말들을 했다. 엄마가 이렇게 힘든 건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나를 신경 써주지 않으니까 이게 병이 되는 거잖아. 엄마가 죽기라도 하면 내가 후회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엄마 말 좀 잘 들어주라. 동욱은 어머니가 요구하는 말과 행동에 따라 움직이며 그녀에게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하려 애썼다. 혜진 어머니가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르게 대화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내 어머니잖아. 그냥 내가 노력하면 나아질 거야. 조금만 이해해줘. 혜진의 문제는 동욱의 수능이었다. 동욱은 어머니의 감정적인 압박을 어릴 때부터 받아온 탓인지 그것이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조차 잘 깨닫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의 요구에 맹목적으로 반응하며 혜진에게 끊임없이 참아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작 그의 내면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다. 혜진을 진정으로 괴롭게 만든 것은 김정자의 언행뿐만 아니라 동욱의 그런 태도였다. 결혼 후 예상했던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은 김정자의 끊임없는 갈등 유발과 동욱의 우리는 그냥 참으면 되라는 반복적인 태도로 인해 빠르게 망가져 갔다. 혜진은 서서히 자신이 어딘가로 빨려들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 어느 날 김정자가 또다시 방문했을 때 두 사람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그녀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앉아 뜬금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나중에 엄마가 죽으면 그때 잘못한 걸 깨닫는 거야. 그렇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지. 난 혼자 있고 너무 외롭다. 동우가 내가 딸도 아니고 이런 엄마를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니? 혜진은 순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 우리 동욱도 힘들어요. 동욱이를 너무 죄책감에 몰아넣지 말아주세요. 우리도 위로받아야 할 때가 있다고요. 혜진이 간신히 입을 열어 자신을 변호했지만 정자는 그녀의 말을 단칼에 무시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다 내 스트레스야.
혜진 씨, 당신이 우리 아들한테 영향을 미쳐서 이 사단이 난 거야. 당신이 집에 들어온 뒤로 내 아들은 완전히 나를 버렸어. 그날 혜진은 집안에 매우 무거운 공기가 가득 찬 것을 느꼈다. 동욱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눈치를 보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어머니를 위로하려 했지만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그녀는 아들에게 상처를 주는 공격적인 발언만 늘어놓았다. 혜진은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나르시스트 정자를 상대하며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 점점 고립되었다. 서서히 그녀는 자신이 결혼 생활이라는 무대 위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의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깨달았다. 김정자는 마치 자신이 무대의 주인공처럼 모든 것을 휘저으며 따로 무대가 준비된 혜진과 동욱을 뒤흔들고 있었다. 그날 밤 혜진은 방에서 눈물을 삼키며 결심했다.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동욱도 망가질 거야. 그리고 그 뒷감당은 아무도 못할 테지. 하지만 죄책감이 그녀를 쓰러뜨리려 했다. 그녀의 선택은 정말 정당할까? 남편 동욱의 눈에서 흔들리는 고통과 사랑이 뒤섞인 표정을 볼 때마다 그녀는 이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폭발해 둘 사이를 갈라놓을 것 같았다. 그런 생각들 속에서도 혜진은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를 듣는 듯 했다. 지금 아니면 이 결혼도 나 자신도 지킬 수 없을 거야. 혜진의 머릿속에는 이제 선명한 대립구도가 자리 잡았다. 그녀는 시어머니로부터 등을 돌릴지 결국 무너진 가정을 뒤로한 채 자신을 지킬 전선에 서야 할지를 선택할 결심을 해야만 했다. 동욱은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다. 거울 속 얼굴은 폭풍우가 몰아친 바다처럼 흐려 보였다. 피곤한 눈 밑으로 들이운 다크서클, 말라가는 입술, 그리고 헤어날 수 없이 우울함으로 가득 찬 눈동자. 그는 스스로도 이런 자신의 모습을 더 이상 직면할 용기가 없었다. 어딘가 무너졌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왜 무너졌는지 어디부터 다시 쌓아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아니 어쩌면 다시 세울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더 강했다.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거울에서 눈을 돌렸다. 이튿날 정신과 예약이 잡혀 있었지만 그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상담 예약까지 도와준 아내 혜진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혜진은 그에게 늘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는 알았다. 그녀도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어쩌면 자신이 먼저 그녀를 부서뜨리고 있다는 것을. 침실로 돌아온 동욱은 침대에 나란히 앉아있는 혜진을 봤다. 그녀는 그에게 소리치지 않았고 추궁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다. 동욱은 그것이 자신을 더 무겁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혜진아, 나 상담 가는 거 진짜 필요한 거 알겠는데 그런데 내가 정말 고칠 수 있을까? 아니 문제가 있는 게 맞긴 한 걸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혜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울음기와 동시에 결심이 서려 있었다. 나는 당신이 완벽하길 바라는 게 아니야. 오히려 당신이 그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걸 몰랐던 게 너무 미안해.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우리 둘 다 안 될 거야. 정말 안 될 거야. 혜진의 말은 마치 가슴에서 불을 집어 던지는 것처럼 아팠지만 동시에 확실히 동욱을 깨워주는 말이기도 했다. 동욱이 상담실 문을 처음 열었을 때 그는 마치 자신이 스스로를 포기한다는 사인을 쓰고 입장하는 기분이었다.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그의 자존심에 너무 큰 타격이었다. 상담실의 조명은 부드러웠고 방 안은 은은한 꽃향기로 가득 찬 듯했다. 하지만 동욱은 여전히 불안했다. 자신이 뱉어야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을까봐 혹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을까봐. 상담사 윤수미는 따뜻하고 잔잔한 표정으로 그를 맞아주었다. 환영합니다, 이동욱 씨. 여기 오셨다는 건 이미 큰 용기를 내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천천히 시작해 봅시다. 준비됐다 느껴질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러나 그 천천히라는 말조차도 동욱에게는 벅찼다. 그는 한참을 상담사의 조용한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였다. 침묵 속에서 그는 문득 자신 안에서 떠오르는 기억들을 멋대로 주워 담기 시작했다. 동욱아, 내가 이렇게 아플 때 네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말이 돼? 내가 나한테 제대로 안 하니까 내 병도 나을 수 없는 거야.
어린 시절 어머니 김정자는 항상 병에 걸린 듯 행동했다. 그녀는 자주 표정이 어두워진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동욱에게 삶의 무게를 자신의 어깨에 올려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때 동욱은 그것이 정말로 자신의 책임인 줄 알았다. 어머니를 행복하게 만들어야만 자신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증거를 얻을 수 있었다. 내가 행복해야 내가 살지. 내가 불행하면 너도 행복할 자격 없어. 어머니의 이 말은 마치 저주처럼 그의 유년기를 잠식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자신의 감정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어쨌든 어머니는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었고 어머니를 떠나면 그는 완전히 고립될 것 같은 공포에 몸서리쳤다. 그럼 어머니와 오랜 시간 함께 살면서 항상 그렇게 느끼셨나요? 윤수민 상담사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의 과거 묘상을 끊어냈다. 동욱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어릴 때부터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어머니를 기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게요. 그런데 사실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어머니는 언제나 덜을 요구했어요. 윤수민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동욱을 바라보았다. 그게 당신 잘못이라고 느끼셨나요? 당연히 그랬죠. 동욱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터져 나오는 듯 말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뭐가 부족했는지 몰라도 항상 내 탓이라고 느껴졌어요. 아직도 그래요. 어머니가 괴로운 건 내가 못했기 때문 같아서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말끝마다 누군가 그것을 틀렸다고 말해줬으면 하는 갈망이 배어 있었다. 상담이 끝난 뒤 동욱은 밖에 앉아있던 혜진과 눈을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작은 희망이 비치고 있었다. 동욱은 어색한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물었다. 나 오늘 좀 바보 같아 보였을까? 혜진은 말없이 그의 손을 따뜻하게 감쌌다. 아니, 나 당신한테 너무 고맙고 자랑스러워. 그날 밤 동욱은 잠들기 전에도 자꾸 상담사의 질문이 머리를 맴돌았다. 그게 당신 잘못이라고 느끼셨나요? 누군가 그에게 처음으로 그의 고통이 합당하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그는 잠시 불편해하며 뒤척였지만 결국 혜진의 곁에서 어느 지점에서는 편안해졌다. 상담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동욱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이제 알아가는 중이야. 그렇게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는 그렇게 천천히 조금씩 무너진 틈새를 살피기 시작하고 있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간 어둠과 적막이 깔린 방 안에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다. 정혜진은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며 얕은 잠 속에서 헤맸다. 그녀가 잠에서 완전히 깨어난 것은 핸드폰의 진동 소리 때문이었다. 혜진은 반쯤 감긴 눈으로 무심코 전화기를 집어들었지만 화면에 뜬 이름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이름은 다름 아닌 김정자였다. 한동안 끊었던 연락이 어째서인지 다시 찾아온 듯 보였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지 않고 화면을 꺼버렸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정자의 메시지는 그녀가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결국 도달할 것이라는 것을. 어둠 속에서 닿지 않는 공포감이 그녀의 피부를 흘러가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정혜진은 동욱이 출근 준비를 하며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는 걸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당신. 동욱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표정은 요즘 들어 자주 보이는 불안과 피로가 서려 있었다. 어젯밤에 어머님이 전화했어. 혜진의 말에 동욱의 손이 멈췄다. 잔을 입가로 가져가던 동작이 멈춘 연필처럼 공중에서 얼어버렸다. 받았어? 동욱은 간신히 목소리를 내며 물었다.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꺼놨어. 하지만 당신 어머님이 왜 갑자기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멈추는 것 같더니 또 이러는 이유가 뭘까? 동욱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허공을 응시하며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고민의 무게는 혜진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혜진아, 솔직히 나도 모르겠어. 상담 시작한 뒤로 나도 이제 조금씩 달라져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엄마가 그걸 눈치챈 건가?
그게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 그의 말은 혜진에게 또 하나의 진실을 드러내 주었다. 김정자는 자신이 놓칠 수 있는 권력과 통제력을 본능적으로 감지할 만큼 예민한 사람이었다. 어쩌면 동욱이 스스로를 조금씩 지켜내려고 하는 변화가 김정자에게 위협으로 느껴진 것일 수도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예상대로 김정자는 새로운 방식을 들고 나왔다. 이번엔 직접 찾아오는 대신 동욱의 상담을 부정하는 말들로 무게를 실었다. 너 정신과 간다며? 상담받는다고 달라질 것 같아? 너희 같은 놈들은 아무리 상담받아도 바뀌지 않아. 병원은 돈만 축내고 정작 내 고생은 끝나지 않을 거야. 김정자는 전화 한 통으로도 자신의 존재감을 뚜렷이 새겼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그러면서도 어딘가에서 죄책감을 유발하는 톤을 꾸준히 유지했다. 그리고 내가 있잖아. 내가 있으니 괜히 이상한 데 가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나랑 얘기를 좀 더 많이 해. 김정자의 말뜻은 명확했다. 그녀는 동욱이 그녀 곁으로 돌아오기를 바랐다. 아니,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통제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다. 동욱은 전화를 끊고 난 뒤 혜진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혜진아, 상담사 선생님 말씀대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나도 아직 헷갈려. 그런데 엄마 전화 받을 때마다 느껴지는 그 무게가 진짜 숨 막히는 것 같아.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무언가 힘겹게 끌어내려 하는 모습이었다. 내가 엄마 말을 계속 들었던 건 그냥 내가 잘 못하고 있다는 말이 무서웠어.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 같아서 더 겁나. 그의 고백은 긴 침묵 끝에 이어졌다. 혜진은 그의 손을 붙잡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 괜찮아. 그거 깨달은 것만으로도 엄청난 거야. 그리고 그 무게는 당신 잘못이 아니야. 한 번의 작은 승리는 있었지만 김정자의 그림자는 쉽게 약해지지 않았다. 그녀는 전화로도 모자라 문자를 보내며 폭탄처럼 감정을 터뜨리고 동욱이 답장을 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 너희들에게 버림받았구나라고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했고 자신의 고통을 최대한 강조하며 그 무게를 동욱과 혜진의 어깨에 올려놓으려 했다. 마치 그녀의 존재를 부정하면 당장이라도 그녀 자신이 사라지기라도 할 것처럼 강박적으로 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혜진과 동욱 둘 다 행동을 멈추었다. 혜진은 그녀를 차단한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고 동욱 역시 상담의 도움으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김정자의 문자를 확인하지 않는 것조차 어려웠다.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문득 문자를 확인하려 할 때마다 묵직한 죄책감과 싸워야만 했다. 그림자는 짙어지고 있었다. 악몽처럼 스며드는 김정자의 존재는 그들의 삶 전체를 여전히 조여오고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동욱과 혜진 두 사람이 이를 직시하면서 싸우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다. 김정자는 다시 전략을 바꾸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과거보다 더 가냘프고 취약한 척하며 동욱의 약한 마음을 건드렸다. 엄마 너무 외롭다. 요즘엔 정말 심장이 너무 자주 쿵쾅거리는데 병원에 가봐도 스트레스 때문이라더라. 그냥 너만 좀 자주 와주면 내가 이렇게 혼자서 쓸쓸할 일도 없을 텐데. 그녀의 메시지는 부드럽고 애처롭지만 여전히 날카롭게 동욱의 내면을 찔렀다.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닌 감정적 조종의 또 다른 형태였다. 정혜진과 이동욱은 그림자 속에서도 침착한 결단력과 단호함을 유지하려 했다. 김정자가 흔드는 파장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조금씩 이해하고 있었다. 김정자가 통제력을 발휘하려 할수록 자신들은 더 단호히 맞서야 한다는 것을. 그림자를 끊어내지 않으면 빛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한 가지가 분명했다. 김정자의 그림자는 여전히 어둡지만 그들 안에는 그것에 더 이상 삼켜지지 않을 결심이 생겨나고 있었다. 동욱이 상담실에 들어서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았다. 문 손잡이를 망설이며 붙잡았다가 다시 놓기를 반복했고 문 안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대화 소리에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상담사 윤수민의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귀에 익었지만 그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털어놓는 시간은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처음 상담실에 들어섰을 때를 떠올리며 아직도 자신이 내뱉은 첫 마디가 부끄럽게만 느껴졌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이 조금 힘들어서요 라고 말하며 애써 자신의 진짜 문제를 숨기려 했던 스스로가. 하지만 윤수민은 그의 말에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여기서는 스스로를 다그치기보다는 하고 싶은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와 표정은 진정성으로 차 있었고 그날 동욱은 갑작스레 뭔가가 터져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가 언제부터였을까?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망가졌다는 것을 직면하기에 무섭고 벅찼던 순간이. 그날 이후 상담은 점차 동욱에게 익숙한 일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처음 몇 주간 그는 단순히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꺼냈다. 회사에서의 문제, 혜진과의 소소한 말다툼들, 그리고 어머니 정자와의 자리 잡지 못한 거리감과 불편함에 대해서도 아주 간접적으로만 언급했다. 윤수민은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가 말하기를 망설이는 부분을 예리하게 잡아내곤 했다. 동욱 씨는 지금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은데 아직 말을 꺼내지 못한 것 같아요. 맞나요? 그녀의 한마디에 동욱은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드디어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꺼냈다. 동욱에게 그의 어린 시절은 늘 희미한 안개 속에 감춰져 있었다. 얼핏 떠오르는 기억들은 언제나 혼란스럽고 감정에 짙은 흔적들마저도 어딘가 무겁고 낯설게 느껴졌다. 그날 그는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엄마는 항상 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랑이 참 무겁게 느껴졌어요. 말을 이어가며 그는 점점 과거로 빨려 들어갔다. 어린 동욱은 학교 숙제를 끝내고 저녁을 먹기 위해 식탁에 앉으면 항상 어머니의 날카로운 눈빛과 맞닥뜨려야 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컸는데 엄마를 위해 뭐 하나 잘하는 게 없니? 라는 한마디는 어린아이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듯 했다. 지나가던 가벼운 잔소리에도 그는 스스로가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꼈다. 어머니는 내가 이것만 하면 엄마는 그걸로 만족이야 라고 늘 말했지만 만족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그의 삶에 적용되지 않았다. 그의 결점은 언제나 더 큰 실패로 이어졌고 그 실패는 곧 어머니의 슬픔으로 연결됐다. 엄마는 항상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게 다 저 때문이라는 투로요. 그리고 그게 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방식이라 믿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니를 위해 뭔가 해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반드시. 동욱의 표정은 어딘가 멍하니 공허해졌고 그의 눈가에는 어리지 않게 휘몰아치는 감정들이 엿보였다. 윤수민은 부드럽게 물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동욱 씨는 어떤 기분이었나요? 질문은 간단했지만 동욱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말 대신 그가 느낀 건 묵직한 침묵이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오래도록 이어졌을 때 그는 작은 소리로 답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졌어요. 제가 뭘 해도 엄마는 만족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해보려 했죠.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 그렇다고 믿었으니까요. 그 대답을 한순간 동욱은 자신이 이제껏 한 번도 스스로에게 인정하지 못했던 질문에 직면했다. 과연 나는 사랑받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라는 철저한 의문. 그는 다시 떠올렸다. 어머니의 칭찬은 늘 제한적이었다. 잘했어. 근데 여기 조금 부족하지 않니? 라는 말을 남기던 어머니의 미소는 어린 동욱을 같은 실패의 미로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날 상담이 끝난 후 동욱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감정과 마주했다. 자신의 과거를 극복하고 싶은 마음과 여전히 어머니를 이해하고 싶다는 기묘한 충돌이었다. 그는 과거를 되짚는 것이 고통스러운 동시에 해방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자신이 왜 이토록 죄책감에 시달리고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었는지도 조금씩 명확해지고 있었다. 상담이 지속되며 윤수민은 동욱에게 작은 도전을 던지기 시작했다. 동욱 씨가 스스로에게 한 가지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어머니가 아닌 혜진 씨가 아닌 오직 동욱 씨 자신을 위한 일이요. 이 질문은 동욱에게 또 다른 내적 갈등을 일으켰다.
자신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식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나 자신으로서의 길을 찾는 것이 생소하게만 느껴졌다. 동욱 씨는 이미 존재만으로도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누구 때문에 그 가치를 증명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윤수민의 말은 그날 동욱의 심장에 깊이 박혔다. 그는 어느새 자신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타인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살아왔던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한편 혜진 역시 남편의 이런 변화들을 느끼며 조금씩 자신에게도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나는 정말 동욱을 사랑하며 지지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나도 어머니처럼 어떤 기준을 강요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그런 질문들이 그녀의 내면을 계속 두드리며 이 부부는 각자 또 함께 자신들을 찾아가는 길 위에 서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동욱과 혜진은 각자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상처를 마주하며 조금씩 변화의 문을 열어가기 시작했다. 동욱은 윤수민 상담사와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어머니로부터 독립적인 자아를 세워가는 방법을 배워나갔다. 동시에 혜진 역시 동욱을 바라보는 시선과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통해 이 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쉽고 평탄한 길이란 없었다. 동욱이 조금씩 자아를 찾아가며 어머니 정자로부터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하자 정자는 더욱 절박하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아들을 붙잡으려 했다. 어느 날 저녁 혜진과 동욱이 함께 저녁을 준비하던 중이었다. 평화롭던 시간이 갑작스럽게 어머니 정자의 전화로 깨졌다. 동욱아.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댐댐이가 느껴질 만큼 가라앉아 있었다. 엄마가 요즘 잠도 못 자고 숨도 잘 못 쉬는 것 같아. 혹시 심장이 나빠진 건 아닐까? 기존의 어머니라면 지나친 과장은 일상이었기에 동욱은 그 말을 흘려들으려 애썼다. 하지만 아무래도 혼자 지내는 게 너무 힘든가 봐. 너희가 날 이렇게 외롭게 두면 어쩌면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 있을지도 몰라. 라는 말은 그의 가슴 깊숙한 곳에 폭탄처럼 던져졌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는 끊겼다. 정자는 언제나 그랬듯 아들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던져놓은 후 어떤 대화도 이어가지 않았다. 평소라면 그 자리에서 당장 어머니 집을 향했을 동욱이었지만 그날 그는 핸드폰을 내려두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혜진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렇게 짓눌리지 않아도 돼, 동욱 씨.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니야. 평소라면 혜진의 이 말에 더 큰 갈등을 느꼈을 동욱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고개를 들며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어떤 결의가 담긴 눈빛을 했다. 나도 안다, 혜진아. 그녀가 나에게 뭘 하고 있는지. 그런데 지금은 너무 어렵다. 너무 무섭다. 동욱의 말은 솔직했다. 그는 정자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지만 동시에 어머니를 혼자 두는 일이 자신에게 남을 죄책감과 책임감을 극복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혜진은 그를 이해했다. 그녀 자신도 결혼 초기에 겪었던 모든 감정적인 고통과 시어머니와 맞서며 느낀 분노와 죄책감을 쉽게 떨쳐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혜진은 이제 깨닫고 있었다. 진정한 독립은 단순히 누군가로부터 몸을 멀리하는 것이 아닌 감정적으로도 자유로워지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동욱이 스스로 선택할 문제였다. 며칠 후 동욱은 어머니 정자와 독대하는 결심을 했다. 혜진은 그의 선택을 지지했지만 동시에 그가 너무 깊은 상처를 받을까봐 내심 마음이 쓰였다. 동욱은 상담사 윤수민의 조언을 떠올렸다. 동욱 씨 어머니와의 만남에서 중요한 건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아니라 동욱 씨가 스스로 원하는 것을 솔직히 말할 용기를 내는 거예요. 지금껏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으니까요. 정자를 마주한 동욱은 어머니가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나오리란 걸 알고 있었다. 예상대로였다. 어머니는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눈물부터 흘리며 엄마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요즘 이렇게 차갑게 구니? 라며 이야기를 몰고 갔다. 동욱은 그녀의 눈물에도 자신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초조하게 팔꿈치를 비비며 손을 꽉 쥐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내 말 좀 들어줘요.
그동안 엄마가 외롭고 힘들었던 건 알겠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엄마가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어요. 내가 엄마를 위해 희생한 시간들이 많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는 내 인생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 말은 그 자체로 동욱의 감정적인 선언과도 같았다. 정자는 처음에는 더 큰 소리로 그를 억누르려 했다. 내가 그 말을 뱉고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생각하니? 내가 나를 이렇게 내팽개치면 나는 정말 견딜 수가 없어. 하지만 동욱은 흔들리지 않고 눈을 맞췄다. 엄마, 나도 엄마를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나를 망가뜨리는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엄마와 거리를 둔다고 해서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나도 이제는 내 자신을 돌보고 싶어요. 정자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보였다. 그녀는 여전히 윽박지르듯 말을 쏟아냈지만 동욱은 이번만큼은 침착하게 자신의 의사를 관철했다. 그것은 분명 그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는 그날 어머니의 반응에 더 이상 자신을 잃지 않았다. 그것이 상담과 혜진의 지지로 얻은 첫 번째 변화였다. 그날 저녁 동욱은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왔다. 혜진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다. 괜찮아?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 따뜻한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어렵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아. 오늘은 내가 뭔가 내 자신을 위해 해낸 것 같아.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손을 잡았다. 혜진아, 이제부터 조금씩 우리 둘 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자. 동욱과 혜진은 이후로도 어머니 정자의 간섭과 행동에 흔들릴 때가 많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기둥이 되어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관계를 이어갔다. 동욱은 어머니와 거리를 두는 방식에서 점점 더 안정감을 찾았고 혜진은 그 과정을 묵묵히 지지하며 함께 걸어갔다. 무엇보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죄책감과 의무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들의 행복을 추구하며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여정은 완벽하게 끝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결국 동욱과 혜진은 서로에게 나는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이 선택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이자 새로운 시작이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참아야지. 이 얼마나 비정하고 위험한 말인가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감내해야 한다고 강요받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당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당신의 내면을 갉아먹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진심으로 위하고 사랑한다면 그 관계는 당신을 억누르고 지치게 하기보다는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는 어머니라는 존재의 이름 아래 감정적으로 착취당해온 한 남자와 그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시어머니라는 골칫덩이와 싸우며 자신의 행복까지 희생해야 했던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타인으로부터의 억압과 자기 자신의 두려움까지도. 그리고 결국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관계란 서로를 위해 억지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행복을 추구하며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정이라는 것을요. 사랑이란 정말 어려운 감정입니다. 때로는 너무 가까운 사람이기에 더 이상 외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신을 버려가며 끌려다녔을 때의 상처는 더더욱 치명적이니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진정 찾아야 할 사랑은 상대를 계속 붙잡고 무너뜨리는 사랑이 아니라 그저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서로가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함께 걸어가는 관계라는 것을요.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어딘가 당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무언가 억눌린 채 잠들고 있지는 않나요? 스스로를 위해 한 번쯤은 외쳐야 할 나를 찾는 외침이 아닐까요? 당신은 타인의 기준이 아닌 당신 자신이 사랑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설령 그 상대가 가족일지라도 때로는 거리를 두는 사랑이야말로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것임을 잊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과 관계의 본질은 상대를 붙잡으며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독립된 온전한 세계를 존중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 아닐까요? 당신이 그 해답을 찾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